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물로 만나는 동의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보감을 편찬한 사람들,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 일반적으로 이제 허준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서문을 읽어보면 거기 안에 이제 정작이라는 인물 있죠. 이분은 원래 양생술에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양생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호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정작 선생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준 선생의 선배로서 그 궁중에서 그 제일 먼저 그 앞에서 그 수의로 근무했던 양예수 선생이 있습니다. 뭐 양예수 선생이 뭐 소설 같은 데 보면 약간 허준하고 많이 이렇게 갈등 관계 같은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분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만든 의림차류란 책이 동의보감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동의보감이 간행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김응탁, 이명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서문에. 그다음에 이제 윤지미 선생은 교정자로서 동의보감을 교정한 사람이라고 책 안에 써 있습니다. 이분도 중국 명나라까지 가가지고 중국 학자들하고 토론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서문을 쓴 사람들을 보면 동의보감이 간행될 때마다 제일 먼저 서문을 쓴 사람은 이정구 선생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외교관으로서 중국에다가 이제 그 외교 문서를 쓸 때 이정구 선생이 쓸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서문을 아주 명문장이죠. 1611년에 쓴 다음에 1613년에 이제 간행이 되죠. 그리고 후지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동의보감을 간행할 때 이제 정정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정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간행이 되는데 후지와라라는 사람도 쓰고 미나모토 이 사람 유명한 의가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같은 해 1723년에 이 동의보감 서문을 쓰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간행될 때는 중국인 능어가 1760년에 천하의 보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갖다가 중국인 민최상이라는 사람이 1890년에 동의보감을 그 서문을 쓰면서 또 강연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판적으로 개성한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이제 강명길 선생이 제중심편이라는 책, 주명신의 의문보감, 정조대왕 이산도 수민묘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동의보감에 있는 이제 내경편과 외형편을 다시 한번 이제 그걸 필사하는 형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까지 이제 달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들께서는 모두 특히 강명길 선생은 그 번잡한 것을 잘라버리고 빠진 것을 보충한다 이런 식의 이제 3번 보루라는 말을 그런 편집 원칙에 따라서 동의보감의 약점을 개선하면서 이제 간명화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주명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저는 경상북도 상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 이산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오래 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수민이란 말이 백성들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교묘한 글이다. 이런 논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민노전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동의보감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적으로 개성한 사람들, 동의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나갔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막과의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역을 알았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책을 간행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동의보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동의보감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막과의통 같은 이런 책이 만들어질 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의감산정요결이라고 경상북도 칠곡 사람입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감산정요결을 했죠. 동의보감을 갖다 깎아가지고 정해 넣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승을 하셨고 황도현 선생은 우리 방야가편이라는 책 나오죠. 그 아래 가운데 사진 나오는 그 방야가편을 저술을 하신 황도현 선생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처방의 하나의 활용도를 높이는 식으로 해서 처방을 다 정리했습니다. 새로 정리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야가편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이재만 선생도 사상이야기라는 새로운 독창적인 학설을 만들 때 동의보감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의원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 허준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별로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허준 선생님과 주갱, 장준경 이런 이제 학자들을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천 같은 사람은 그 다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수를 매겨버렸죠. 또 이기준 선생은 밑에 이제 맨 아래쪽에 계신 이기준 선생은 바로 부양론이라는 일제 강점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학자인데, 부양론이라는 양기를 북돋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셨던 그분인데, 이분께서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에 계승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훈 선생님 왼쪽에 계시죠, 위에. 이분이 이제 어휘로서 의학인문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의보감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셨던 기록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지 학장님 오른쪽에 계시죠. 이분께서는 경희대학교 초대학장을 하시면서 한의과대학에도 초대학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동의보감을 거의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동의보감을 가지고 계속 평생 연구하셨고, 아래 왼쪽에 이제 노정우 교수님께서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학사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허준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학설들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인규 선생님은 형상의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창조적인 계승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보감을 연구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